강신주의 감정 수업 44번째 소심함. 작은 불행을 선택하는 비극. 상처가 많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그것은 과도한 피해의식에서 발생하는 소심함일 것이다. 항상 타인에게서 피해를 받을 것 같다는 느낌 속에서 사는 사람은 대개의 경우 적극적인 의사표현이나 행동에 주저하는 법이다. 가만히 있어도 피해를 보는데 스스로 그런 피해를 자초할까봐 두려운 것이다. 어떤 피해를 보았을 때 차라리 자신이 아닌 남의 탓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할 테니 말이다. 어느 곳으로 여행을 가야 할까? 암스테르담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면 그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함은 모두 자기 탓이 되기 쉽다. 그러니 상대방이 프라하로 여행하자는 제안을 듣는 것이 현명하다. 그래야 나중에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자신을 탓하지 않고 상대방을 탓하기 쉬우니까 말이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 어떤 영화를 보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매사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의 심리적 메커니즘은 어렵지 않게 해부해 볼 수 있다. 여기서 그가 과거의 피해를 정말로 많이 받았는가의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충분히 사후적으로 과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다른 사람에 비해 더 심한 상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과장하여 큰 아픔으로 기억할 수도 있는 것이다. 정말로 심각한 것은 그가 미래에도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지나친 염려와 불안감일 것이다. 이런 염려와 불안감은 확실히 현재보다는 불확실한 미래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이도록 만들기 때문이다. 이런 염려와 불안감은 특히 연하의 애인을 두었을 때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다. 비록 지금은 서로 사랑하고 있지만 사람도 사랑도 흐르는 시간을 피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연상의 남자 혹은 연상의 여자가 자신은 곧 늙고 추해져 더 이상 연인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하리라는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미래에 예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버려짐을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순간 연상의 남자나 여자는 현재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사랑의 아름다움을 간과하기 쉽다. 심지어 그는 혹은 그녀는 지금 누리는 사랑의 희열이 미래에 버림당하는 참혹함의 씨앗일 수 있다는 생각마저 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순서는 너무나 분명하지 않은가. 마침내 연상의 연인은 지금 자신에게 기쁨을 주는 연하의 애인과 결별을 선언하게 될 것이다. 연상의 여자 폴이 연하의 남자 시몽에게 슬픈 이별의식을 말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폴은 처음 만났을 때 실내복 차림으로 경쾌하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던 시몽을 떠올리고는 그를 원래 그 자신에게로 돌려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를 영원히 보내버림으로써 잠시 슬픔에 잠기게 했다가 예상컨대 앞으로 다가올 훨씬 멋진 수많은 아가씨들에게 넘겨주고 싶었다. 그에게 인생이라는 걸 가르치는 데에는 시간이 자신보다 더 유능하겠지만 그러려면 훨씬 오래 걸리리라. 그녀의 손 안에 놓인 그의 손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의 손가락에서 맥박이 파닥이는 것을 느끼자 그녀는 갑자기 눈에 눈물이 고였는데 그 눈물을 너무나도 친절한 이 청년을 위해 흘려야 할지 아니면 조금 슬픈 그녀 자신의 삶을 위해 흘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폴은 시몽의 손을 자신의 입술로 가져가 키스했다. 지금 폴의 눈, 39의 나이를 짐작할 수 있는 약간 주름 잡힌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연신 흐른다. 그녀는 한때 자신의 마음을 뒤흔들었던 젊은 청년 시몬과의 사랑을 접으려고 결심했기 때문이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물으며 자신의 삶을 장밋빛으로 물들여 주었던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이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아마 이 부분이 프랑수아즈 사강의 소설 브람스를 좋아하세요에서 가장 애틋한 장면일 것이다. 두 명의 남자 사이에서 갈등하던 폴은 지금 자신의 삶에 빛을 안겨주었던 시몽을 떠나 6년 동안 사귀었던 바람둥이 로제에게 돌아가려고 마음먹는 것이다. 물론 폴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로제는 지금 폴이 시몽에게 빠져있는 걸 견디기 힘들어하고는 있지만 폴이 시몽을 버리고 로제에게 돌아가는 순간 로제는 또다시 그녀의 외로움을 방치하리라는 것을. 그렇지만 폴은 지금이 두렵다. 시몽은 너무나 젊지만 자신은 점점 늙어갈 것이고
언젠가 시몽은 자신에게서 어떤 매력도 발견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반면 로제는 지금처럼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며 자신을 외롭게 만들지라도 그는 항상 낡은 가구처럼 자기 곁에 남아있을 것이다. 경험적으로 폴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은가. 로제는 한눈을 팔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을 떠날 사람은 아니라는 걸. 더군다나 로제도 자신과 비슷하게 늙어갈 것이다. 그러니 얼마 지나지 않아 로제의 바람기도 사그라들지 않을까. 그렇지만 시몽은 로제와는 전혀 다르다. 아직 삶의 절정에 이르지 않고 젊고 매력적인 연하의 남자였기 때문이다. 과연 시몽은 그의 삶의 절정에서도 여전히 폴을 사랑할 수 있을지. 그렇다. 폴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미래의 불확실성이었던 것이다. 영원히 홀로 남겨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지금 그녀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다. 익숙한 삶을 떠나 시몽을 선택하면 잠시 행복하겠지만 머지않아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로제를 선택하면 지금은 불행할 수 있지만 버려질 위험은 별로 없다. 그녀는 사랑의 위험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소심했던 것이다. 불안한 사랑보다는 불행한 안정에 손을 들어준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워 보인다. 스피노자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소심함은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큰 악을 더 작은 악으로 피하려는 욕망이다. 스피노자에게 선과 악은 우리와 무관하게 절대적으로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는 것이 선이고 반면 슬픔과 우울함을 안겨다 주는 것이 악이니까 말이다. 하지만 폴의 비극은 그녀가 간만에 찾아온 사랑이 주는 현재의 기쁨을 긍정하지 못하고 시몬과의 사랑이 야기할 수도 있는 불안한 미래에 사로잡혀 있다는 데 있다. 그러니 시몬과의 사랑이 로제와의 쓸쓸한 삶보다 더 큰 악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어쩌면 폴은 사랑의 충만함보다 홀로 버려져 있다는 외로움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일지도 모른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 시몬과의 이별을 결정하면서 폴의 눈에서 흘렀던 눈물의 의미다. 만일 자신의 결정이 행복을 선택한 것이었다면 폴의 눈물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하지만 폴도 자신의 결정이 소심함으로부터 연유한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다. 당연히 그녀는 사랑 앞에서 위축되는 자신의 모습이 몸서리쳐지기 싫었을 것이다. 홀로 버려질 수도 있다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 때문에 현재 만끽할 수도 있는 사랑을 포기하는 자신이 너무나 불쌍했던 것 아닐까? 그러니 폴도 이렇게 느꼈던 것이다. 그 눈물을 너무도 친절한 이 청년을 위해 흘려야 할지 아니면 조금쯤 슬픈 그녀 자신의 삶을 위해 흘려야 할지 알 수 없었다라고 말이다. 마치 시몽의 미래를 위해 헤어지기로 결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녀는 사랑을 감당할 만한 용기가 없었던 것이다. 어쩌면 사강이 폴의 슬픈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하려고 했던 말은 사랑이란 용기 있는 자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진실 아니었을까? 50대 나이에 마약 복용 혐의로 법정에 섰을 때 사강은 이런 말을 남겼다.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 자기 파괴의 위험을 감당하며 사랑의 모험에 과감히 뛰어들지 않으며 순간적으로 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편리한 안일함은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고 무겁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결국 아주 천천히 우리 삶은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파괴되어 갈 것이다. 그래서 사강은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이다. 타자로서의 맹목적인 비약에 어떻게 위험이 없을 수 있겠느냐고. 매너리즘에 빠진 자신의 삶과 단절하여 마치 천길 낭떠러지가 입을 벌리고 있는 심연을 건너뛰려는 용기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의 꿀맛을 맛볼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느냐고.